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59% 빠져서 41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어제 FOMC 금리 인하했습니다. 3.75%가 됐고요. 예상대로 0.25 내렸고요. 내년은 뭐 한 번 정도 내릴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내년에는 이제 3.5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약간은 뭐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. 뭐 3점 초반대까지도 좀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FOMC 자체는 괜찮았습니다. 뭐 생각보다 그래도 비둘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시장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.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FOMC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안 올랐어요. 보면 다우가 1%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은 0.3% 정도밖에 못 올랐고요.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 보면 빠지고 있죠. 오히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%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찬물을 껴안은 게 오라클 실적인 것 같아요. 오라클이 원래 좀 그 가장 우려가 있던 기업이긴 했어요. 워낙 그 AI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채권 발행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기는 했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핑계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10%가 넘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종가들을 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도 꽤 빠져가지고 지금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기는 있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르지 못했고요. 거의 뭐 180달러대 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또 고점대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못 뚫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그 시장은 이제 좀 조정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원래 이쯤에서는 좀 뚫고 가줘야지 좀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쌍봉 느낌이 나거든요. 네, 그래서 확실히 시장이 고점을 시원하게 뚫기에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제 그래서 보면 채권 금리도 별로 안 빠졌어요. 보면 뭐 지금 기준금리가 3.75까지 내려왔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4% 넘고요. 10년물도 사실 4%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시장은 좋아할 텐데 뭐 4.1이니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오늘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올랐다가 네, 이렇게 오후 들어가지고 하락 전환을 했고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은 뭐 샀습니다. 외국인은 3천억대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외국인이 대량 판 거는 아니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 하이닉스가 꽤 빠지긴 했어요. 하이닉스가 3.75%가 빠졌고요. 삼성전자는 0.6%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10만원대, 하이닉스 50만원대 여기서 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레벨업이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. 만약에 뭐 삼성전자 15만원대, 하이닉스 100만원대 뭐 이런 식으로 가려면 여기서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. 그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으로 늘거나 아니면 실적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거나 이런 지금 호황이 그리고 또 좀 오래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더 가기가 좀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서 다른 뭐 섹터들도 좀 조정이 꽤 나왔습니다.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오늘 5%대 빠지면서 역시 뭐 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. 방산 같은 경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%또 추가로 빠지면서 다시 90만 원에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고점을 뚫었었는데 32만 원대 고점 찍고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. 오늘 30만원 밑으로 빠지면서 29만원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빠진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. 음,
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네, 4,200대 가고 나서 뭐 4,100대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또 고점을 이렇게 뚫고 가는 지금 그런 또 힘은 없어가지고 뭔가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FOMC가 사실 좀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도 그렇게 안 올랐고요. 그리고 FOMC 자체는 뭐 비둘기적이었다고 하지만은 뭔가 시장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뭔가 떨떠름하다, 꺼름칙하다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못 올랐어요. 네,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면 코인 시장에 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코인 시장도 지금 못 가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며칠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일단은 오라클 실적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기는 했는데, 다시 뭐 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랠리를 하면 또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가지고,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상승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는데, 네, 좀 횡보를 좀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제 환율 보시면, 환율이 안 좋아요. 우리는 보면 달러원 환율 다시 1470원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. 지금 달러 인덱스 98대 정도니까 달러는 약간 약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달러원 환율이 잘 안 떨어집니다. 이거는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. 그 최근에 정부의 대책이 되게 안 좋아요. 오히려 이런 자본 유출 같은 거를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거든요. 네. 애초에 근본적으로 지금 달러 이런 외화 자산을 사려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감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외 투자에 대한 이런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라던가 세금 이런 것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하기 좋은 이런 나라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자본이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 시장 이런 자본 시장은 이런 자유로운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이런 투자 자산이 잘 지켜지는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이런 곳으로 돈은 흐르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지고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환율 1470원대 근데 계속해서 좀 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가 좀 조정이 크게 나오면 아마 환율이 좀 확 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네, 뭐 여전히 지금 환율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